보고 싶은 동물들에게 모두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안 와도 괜찮아. 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톤 텔레인의 고슴도치의 소원이라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이고요. 관계를 갈망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수줍음이 많은 고슴도치에 비유해서 잘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슴도치의 소원 읽어드릴게요. 고슴도치의 소원. 가을이 저물어가는 어느 날, 고슴도치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혼자였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누군가 그의 집을 지나가다 아, 여기 고슴도치가 살지 않나? 생각하면서 문을 두드리더라도 고슴도치는 잠을 자고 있거나 문을 열까 말까 너무 오래 망설이는 바람에 그 누군가는 다시 가던 길을 가버렸다. 고슴도치는 유리창에 코를 누른 채 눈을 감고 아는 동물들을 모두 떠올려 보았다. 누군가의 생일도 아니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서로의 집을 찾아가는 이들이었다. 그들을 한번 초대해보면 고슴도치는 생각했다. 고슴도치는 이제껏 그 누구도 초대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눈을 뜨고 뒤통수에 솟은 가시 사이를 긁적이고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편지를 썼다. 보고 싶은 동물들에게 모두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어. 고슴도치는 펜을 물고 뒷머리를 다시 긁적이고는 그 아래 이어 적었다. 하지만 아무도 안 와도 괜찮아. 고슴도치는 이 말을 찡그렸다. 동물들이 이 편지를 읽고선 고슴도치는 누가 자기 집에 오는 걸 절대 바라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아니면 빨리 당장 가보자.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지 몰라. 고슴도치는 항상 뭔가 다른 걸 원하잖아.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모르겠다. 고슴도치는 편지를 찬장 서랍에 넣어버리고 고개를 저었다. 편지는 안 보낼 거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고슴도치는 다시 창가에 앉아 이 두 단어를 곰곰이 생각했다. 지금은 그리고 아니야. 이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지금은 가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니야는 자로 잰 듯이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다. 고슴도치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더 잘 보일 것 같았다. 아니야가 지금을 껴안고 춤을 추었다. 그들은 서로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다. 잠깐인 것 같았다. 잠깐의 외투가 뒤로 펄럭거려서 알아볼 수 있었다. 잠깐은 지금과 아니야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같이 춤을 췄다.
고슴도치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 또 다른 무언가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한참이 지나고 잠깐은 나갔다. 그 다음에 쭉이 솜털을 넣은 두터운 겨울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쓴 채 지금과 아니야 사이에 다시 끼어들었다. 고슴도치는 가슴이 쿵쿵 뛰었다. 그들은 춤을 추며 고슴도치에게 다가와서는 그의 머릿속을 통과했다. 그들은 고슴도치가 함께 춤을 추길 바라는 것 같았고, 게다가 다른 뭔가 원한 것 같았다. 하지만 고슴도치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탁자 위로 뛰어오르더니 점점 더 빨리, 그리고 점점 더 격렬하게 춤을 췄다. 고슴도치는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었다.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가 다시 눈을 뜨려는 순간 쭉이 사라졌다. 지금과 아니야는 탁자에서 내려와 어쩔 줄을 모르며 서 있었다. 그러곤 서로를 바라보았다. 계속 출까? 지금이 눈썹을 추어 올렸다. 그는 정말로 계속 춤을 추고 싶었다. 하지만 아니야는 고개를 저었다.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문이 다시 열리더니 어쨌과 든이 들어왔다. 그들은 흥분해서는 시끌벅적하게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러댔다. 둘 다 머리엔 이상한 빨간 깃발을 달고 있었다. 어쨌과 든이 지금과 아니야를 껴안는 순간 시끌벅적한 소음이 멈췄다. 그리고 어쨌과 든, 지금과 아니야 넷이서 조용히 춤을 추기 시작했다. 고슴도치의 방이 어두워졌다. 어쨌든 지금은 아니야. 어쨌든 지금은 아니야. 어쨌든 지금은 아니야. 춤추는 단어들은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다. 고슴도치는 단어들이 계속 춤을 추면서 환하게 빛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함께 껴안고 춤을 추는 그들이 없으면 이곳은 다시 깜깜해질 테니까. 장난이었어. 고슴도치는 다시 눈을 떴다. 장난은 그만두자. 누군가를 초대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건 장난으로 할 일이 아니야. 고슴도치는 침대로 가서 누웠다. 찬장 서랍에 넣어둔 편지가 떠올랐다. 아마 다들 못 온다고 할 거야. 못 올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야. 편지 수십 통이 문틈으로 날아 들어왔다. 편지를 집어서 하나씩 읽어봤다. 생크림이 분수처럼 솟아나고 달콤하게 설탕을 입힌 3단 케이크가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난 못 갈 것 같아. 지난번에 너네 집에 갔는데 문도 안 열어줬잖아. 내가 급히 침대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 창문으로 다 봤거든. 초대해줘서 고마워. 고슴도치네 집에 간다니 정말 재밌겠다.
내 편지를 받고 뛸 듯이 기뻤어. 고슴도치네 집에 간다니. 그런데 난 못 가. 못 갈 것 같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네 집엔 못 가지만 진심으로 고맙다는 건 알아줘. 고슴도치는 한숨을 쉬었다. 당연히 아무도 안 올 거야. 편지를 침대 옆에 내려놓고 등을 대고 누웠다.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슬펐다. 외로움은 나에게 속한 거야. 내 가시처럼. 가시 대신 날개가 있었다면 이렇게 외롭진 않았을 거야. 어디든지 날아다니면서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았을 거야. 고슴도치는 자고 싶었다. 그러나 잠들 수가 없었다. 어쩌면 모두 다 올지 몰라. 그는 부르르 몸을 떨고 일어나 차를 끓였다. 자기 자신을 위한 차 2잔을. 고슴도치는 차를 다 마신 다음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읽어보았다. 내일 모두 올 거야. 모두 다 같이. 내일 아침 일찍. 한기를 느끼며 편지를 내려놓았다. 다들 도착하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만 같았다. 숲도 흥분해서 같이 몸을 떠는 것 같았다. 모두 다 고슴도치네 집 문을 열고 들어와 외쳤다. 고슴도치야, 우리 왔어. 널 보러 왔다고. 초대해줘서 고마워. 우리 모두 왔어. 모두 다 말이야. 그들은 열린 문으로 물밀듯 들어왔다. 대부분은 걸어 들어오고 날거나 기어서 들어오기도 했다. 메기와 잉어, 고래와 상어는 자신들이 몰고 온 파도를 타고 헤엄치며 들어왔다. 분위기 좋다, 고슴도치야. 모두 함께 계속 외쳤다. 혹시 마실 차가 있을까? 케이크는? 차를 끓이기에는 너무 많은 동물이 모였다. 집에는 아주 오래된 케이크만 하나 있을 뿐이었다. 고슴도치는 망연자실했다. 괜찮아. 모두가 다시 외쳤다. 춤을 추면 되지. 그들은 서로서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우리는 손님, 고슴도치의 손님. 우리 모두 다 모였어. 하지만 차는 필요 없어. 그러고는 탁자를 돌면서 춤을 췄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무섭지 않니? 고슴도치는 가능한 한 곧게 가시를 세우며 물었다. 아니, 지금 너무 즐거워서 아무것도 안 무서워. 그들이 춤을 추자 금세 마룻바닥이 내려앉아 버렸다. 뚫린 마루구멍에서 두더지와 지렁이가 기어 올라오더니 자기들도 왔다고 외쳤다. 몇 년을 보관해도 괜찮은 진흙 케이크도 가져왔다고 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다 먹어도 괜찮다고 했다. 이런 일을 누가 기대나 했니?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니야. 고슴도치는 생각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집 뒤 덤불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잠시 후 동물들이 춤을 멈추었다. 고슴도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이다. 고슴도치야, 고슴도치야.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멀리 숲까지 울려 퍼졌고 사막의 낙타와 흰 개미까지 달려왔다. 자기들만 따로 남아있고 싶진 않았던 것이다. 고슴도치야, 고슴도치야, 고슴도치야. 모두 계속 외쳐댔다. 그러나 고슴도치는 덤불 속으로 더욱더 깊이 기어들어갔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모두를 하나로 바꾸고 거기에 단이라는 단어를 덧붙인 다음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아니야. 고슴도치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언제라도 모두 함께 올 수 있어. 고슴도치는 펜을 깨물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다.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어쨌든 아무도 안 올 거야. 그건 분명해. 초대도 안 받았는데 무작정 오지는 않을 거야. 고슴도치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동물들은 분명 나를 두려워해. 내게 그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지. 내 가시가 무서운 거야. 그러니 나랑 마주쳐도 절대 우리 집에 와도 되는지는 안 묻잖아. 너는 아무 집이든 다 가. 하지만 고슴도치네는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의 가시는... 그래, 그 끔찍한 가시. 왜 고슴도치한테 가시가 있는지 아니? 몰라. 우리를 겁주려는 거야. 그래? 고슴도치는 편지를 다시 찬장 서랍에 넣었다. 그들이 오라. 내가 무서운 거야. 고슴도치는 몸을 떨었다. 가시가 이리저리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고슴도치의 몸 안에서 뛰어다니며 밖으로 나가려고 뭐든 잡히는 대로 흔들어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겁을 주지 않는 걸. 고슴도치는 밖으로 나가 까치발로 서서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 얘들아, 나야 고슴도치. 나는 나쁜 동물이 아니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답장을 보낼지 몰라. 고슴도치야, 내 말이 맞아. 너는 누구한테도 겁을 주지 않아. 그러려고 해도 안 될걸? 너는 내가 아는 동물들 중에서 제일 친절해. 내가 초대만 해주면 우리 다 같이 갈게. 내 가시는 중요하지 않아. 고슴도치는 이마의 가시 사이로 더 깊이 주름이 패는 것을 느꼈다. 그러곤 편지 아래에 이렇게 덧붙였다. 나의 가시는 중요하지 않아. 고슴도치는 펜을 깨물며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찬장 서랍에 넣었다. 내 가시는 중요해. 아주 중요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많이, 아주 오래도록 끄덕였다. 잠시 후 고슴도치는 여기저기에서 동물들이 서로서로 집을 찾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곤 서로에게 이렇게 물을 것만 같았다. 혹시 말이야, 너 조만간 우연이라도 고슴도치네 집에 갈 거니? 아니, 너는? 나도 안 갈 거야. 고슴도치가 초대 안 했어. 나도 초대 못 받았어. 아쉽다. 그치? 정말 아쉬워. 초대해주면 난 갈 텐데.
나도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겠지. 그래, 고슴도치가 초대 안 하면 우리도 초대 안 할 거야. 우리도 초대 안 해. 동물들은 어깨를 으쓱하겠지. 현재, 지금 이 순간, 숲속 모든 곳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들판에서, 구름 뒤에서 모두가 서로를 찾아갈 거야. 나만 빼고. 같이 춤을 추고, 그러다가 내 얘기를 할 거야. 그러곤 모두 어깨를 으쓱하겠지. 고슴도치는 무척 슬펐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어디선가 파티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였다. 그렇지만 숲속은 고요했다. 아주 멀리서 코끼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조금 가까이에서 개구리가 고슴도치는 낼 수 없는 어떤 화음을 시도하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어디에서도 동물들이 서로를 초대해 파티를 연 낌새는 없었다. 고슴도치는 순간 생각했다. 파티는 벌써 끝난 거야. 그리고 내일부터는 그 어떤 파티도 열리지 않는 거야. 고슴도치는 상상해 보았다. 오늘부터 방문 금지. 그리고 오늘부터 초대 금지. 이렇게 적힌 커다란 푯말을. 아마 이젠 아무도 다른 동물을 찾아가지 않고 그저 편지만 쓸 거야. 그렇지만 편지도 점점 줄고 내용도 점점 짧아지겠지. 안녕, 고슴도치야. 더 쓸 말이 없네. 그리고 안녕, 파리야. 나는... 그리고 더는 아무 말도 없을 거야. 그렇게 되면 고슴도치도 아무도 초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고슴도치는 귀를 쫑긋 세웠다. 멀리 사방에서 동물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들은 매우 슬퍼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방문하고 편지 쓰는 걸 제일 좋아했던 것이다. 그래도 금지는 금지야. 어떻게 해야 할까? 고슴도치는 생각했다. 그는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 2번 읽어보고는 발가락을 쳐다보았다. 깊이 생각한 다음 편지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고슴도치는 찬장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편지에 대해 생각하고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곧장 생각을 바꾸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가로젓고 또다시 끄덕였다. 이런 일은 하루에도 100번씩 일어났다. 내 생각은 자꾸 바뀌기만 해.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나는? 대체 무슨 생각인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고슴도치는 잠시 헛기침을 하고 반듯하게 앉았다. 그가 잘 알고 초대를 받으면 분명히 올 만한 동물들을 생각해 보았다. 예를 들면 장수하늘소. 그는 뒤통수를 긁적였다. 아니야. 고슴도치는 생각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절대 안 올 거야. 내 편지도 마지못해 읽을 거야. 이렇게 답장할지도 몰라. 고슴도치에게 나는 못 가. 내가 널 위해 뭔가 해주길 원하겠지.
가시가 없는 피부도 원할 거야. 어쩌면 머리에 더듬이 2개가 나기를 원할 거야. 어쩌면 더 이상은 바스락거리지 않기를 바랄 거야. 어쩌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할지도 몰라. 어쩌면 이 모든 걸 원할 거야. 그냥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건 어때? 외롭고 아무것도 확신 못하고 조금 불안한 상태로. 그렇더라도 조금은 행복하지? 너를 찾아오는 동물을 상상해보는 건 어때? 그들과 이야기를 해봐. 춤도 춰보고 내가 친절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건 어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친절하구나 하고 말하도록 말이야. 장수 하늘소가. 고슴도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답장을 썼다. 장수 하늘소에게 편지 고마워. 내 말이 맞아. 전부 내가 원하는 거야. 누군가 집에 찾아오는 걸 상상해 볼게. 그리고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있을게. 고슴도치가. 그는 10번을 다시 쓰고 결국은 흔적도 남지 않게 지웠다.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장수하늘소는 안 올 거야. 오지 않을 게 확실하고도 유일한 동물이지. 그러나 고슴도치는 장수하늘소가 자신을 찾아와 줄 유일한 동물이길 원했다.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함께 차를 마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 고개만 끄덕이고 그런 다음 그가 집으로 돌아가길 원했다. 고슴도치는 창가로 걸어갔다. 그리고 밖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는 모든 곳에서 모든 동물들이 그에게 오고 있었다. 그들은 외쳤다. 고슴도치야, 고슴도치야, 우리 왔어. 초대해줘서 고마워. 난 여기 없어. 고슴도치는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대신 좋아 라고 외쳤다. 고슴도치는 식탁에 앉아 달팽이와 거북이를 생각했다. 내가 초대만 하면 얼마든지 올 거야. 바로 앞에 그들이 보이는 듯했다. 가보자. 거북이가 말했다. 너무나 잘 닦아놓은 등은 태양 아래 반짝거렸고 나무 꼭대기까지 햇빛을 반사할 정도였다. 하지만 달팽이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못 가. 내일은 어때? 내일도 안 돼. 그럼 언제 되는데? 달팽이는 잠시 곰곰 생각했다. 머리에 난 더듬이들이 이리저리 약하게 움직였다. 그러곤 대답했다. 언제든 안 돼. 거북이는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등껍데기 안으로 끌어당겼다. 넌 당연히 갈 수 있겠지. 달팽이가 외쳤다. 넌 언제라도 갈 수 있어. 인정해. 거북이는 등껍데기 아래로 완전히 얼굴을 숨겼다. 그렇지? 달팽이가 외쳤다. 가지마. 날 혼자 내버려 두지 마, 친구. 그는 발을 구르며 떼를 쓰고 싶은 걸 꾹 참았다.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말했다. 이미 가고 있어.
거북이도 등껍데기 속에 나와 마찬가지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렇지만 내 전부 다 네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야. 넌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하니? 몰라. 거북이가 아니야. 뭐라고? 아니라고? 아니지. 넌 고집쟁이야. 이게 누구야? 고집쟁이가 걸어오네. 정말 넌 고집을 잘 부리지. 정말 그래. 내 고집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 너는 초대란 건 절대 미루면 안 되는 줄 알지? 내일은 북극곰을 방문하고 모레는 달에 사는 누군가를 방문하고 늘 그런 식이야. 한번 초대받으면 다음 초대도 받고. 그렇지만 그런 네 행동 때문에 다들 피해를 입는다는 걸 알아야 해. 몰아붙이고 피곤하게 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그게 바로 내가 하는 짓이야. 그렇지만 넌 전혀 모르지? 모를 거야. 너는 몰라. 내 머릿속에는 딱 하나만 있으니까. 바로 너. 그렇지. 내가 어떤 놈인지는 아니? 아니? 넌 진짜 제멋대로야. 제멋대로라고. 달팽이는 이야기하면서 한 걸음 내디뎠다. 그러곤 다시 멈추었다. 그는 탈진 상태였다. 고슴도치네 집까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멀었다. 그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투덜대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거북이는 계속 서 있었다. 드디어 찾아온 아주 오랫동안 껍데기 아래 아주 깊은 어둠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겨울을 생각하면서